바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논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즘 빚내서나 주식 투자할래 하는 이제 비투 투자자도 좀 늘고 있대요. 특히 청년층 중심으로. 이런 거는 좀 우려되는 면도 있어요. 지금 들어갈까 나는 소외받았다 예, 이런 예. 이제 국민들 지금 만나면 주식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포모인데 B2도 이제 그동안은 너무 이제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이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적정한 수준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셔야 되고 예. 리스크를 가지고 감내 가능한 수준의 그런 주식 투자가 필요하고, 그때 제가 분석했던 자료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예. 부동산, 예금, 그다음에 시가총액 되게 좋은 종목 10종목을 투자해서 10년간 수익률을 한번 비교하니까 주식시장이 훨씬 나았습니다. 물론 뒤에 적정한 수준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안전장치의 발언을 했지만 금융위의 수장급인 부위원장이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레버리지니까 일종의 투자다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빚내서 사는 건 투기라고 하면서 빚내서 비투로 주식을 사는 건 투자다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발언이다라는 논란도 있고, 금융위 부위원장이 저 발언하고 바로 하루 만에 방금 우리 주식시장 그래프 보셨듯이 요동을 쳤기 때문입니다. 자, 검사 시절에 금융사기 전문 수사를 많이 했었던 김광삼 변호사님, 금융위 부위원장이 빚내서 주식하는 건 괜찮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는 거하고 그다음에 주식을 사는 거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변동성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부동산은 더 그렇죠. 그런데 주식은 우리가 이제 보러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주식을 비투해가지고 산 사람 중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식은 투자할 때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해라.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수익 많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니 근데 수익 많이 난 것도 있고 반토막 난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우량주는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건데 비투해가지고 어떻게 10년을 버팁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저 이 얘기를 돌직구 방송 하러 오면서 네. 생방으로 들었는데 그렇군요. 금융위 부위원장인데 저번에 좀 저는 주식을 잘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빚내서 주식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히 칭찬을 받으니까 지금 현재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시중에 현재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식 4,000피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5,000피 가지고 계속 희망을 주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을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배당 소득을 갖다가 뭐 줄이겠다. 자기 주식 소각하겠다. 이것만 가지고 계속 저울질을 하는 건데 지금 펀더멘털이랄지 뭐 반도체 52시간이랄지 어떤 기업이 잘 나갈 수 있는 정책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투자 심리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이 잘 나가니까 따라서 가는 거고, 특히 지금 반도체 시장이 AI의 완전 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랄지 반도체가 또 전기와 관련이 있으니까 뭐 원자력 관련된 거랄지 그다음에 미국과 관련된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테마처럼 가고 있는 거지 네. 정부에서 뭔가 제도와 정책을 해서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5,000피 하니까 심리적으로 5,000피는 무조건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은 신의 영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신의 영역.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의 여유자금 가지고 사실은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보통은 아까 우리 권 평론가님 말씀처럼 금융당국에서는 절대 빚내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여유자금 갖고 투자하십시오라고 하고, 이거 되니까 빚내서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작전. 근데 이제 저는 어제 그제 어떤 폭락 자체는 저도 이제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빚내서 투자하면요, 어제 같은 경우 참을 수가 없어요. 예. 또 문제가 뭐냐면 빚내서 투자했는데 담보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반대 매매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제 아마 6% 떨어질 때 반대 매매 꽤 나왔을 겁니다. 그럼 빚내서 투자했는데 자기 주식, 자기 돈 일부 들어간 것까지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식은 5,000피 간다고 100% 확신돼도 빚내서 투자하는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마치 주식시장 5,000피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5,000피 갈 수 있도록
정책이랄지 기업이 잘할수록 펀더멘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하는데 그건 안 하면서 입으로만 계속 5,000P 얘기하니까 국민들은 투자 심리가 붕 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막 반도체주가 가니까 폼모라고 해가지고 나는 여기서 소외되는 거 아니야? 금융부위원장이 B2에도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나도 뛰어들어야겠어. 그저께 발언했잖아요. 근데 어저께 아침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B2 내가지고. 그럼 망한 거죠. 홍익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빚내서 주식 사도 된다. 물론 뭐 이 레토릭만 보면 부적절할 수 있겠죠. 빚내서 투자는 뭐든 좋은 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자라는 것은 자기의 여유 자금을 갖고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죠. 근데 어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말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아까 김진 앵커도 얘기한 것처럼 뒷부분에 자기가 관리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빚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자산이라고 할 때 뭡니까? 자기 자본 플러스 부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경영기법이라든지 또는 뭐 금융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빚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내서 무리하게 그건 진짜 그야말로 이제 1억 천금을 노리는 그런 투기는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플러스 자기가 월급 받잖아요, 되게 그 급여가 있거나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 내에서 일정하게 그 이자분을 감당할 수 있다면 뭐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정도 얘기예요. 꼭 하라고 권유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저는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에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거는 네네. 우리나라 주식이 그동안 이재명 정부 출범하기 전에 3,000선도 안 됐어요. 2,800, 900 이 선에 머물러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실제 경제 실력보다 더 그 가치 평가절하돼 있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실제 금융시장 수준은 3,500 이상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이 3,000선도 안 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상법 개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했죠. 그다음에 금투세 관련 논의도 정리가 됐고 등등의 소위 시장의 불확실성을 정리했기 때문에 저는 3,500은 넘어갔고 4,000선 돌파에 대해서는 다소 이게 거품이 있지 않느냐는 논쟁은 사실 있어요. 근데 최소한 우리 많은 경제 전문가나 금융 전문가들도 우리나라 어떤 금융시장 또는 경제 운영상의 불확실성만 제거해주고 제도적 개선만 이루어진다면 3,500선은 넘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준까지 갔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가장 우려했던 건 사실 환율 문제였어요.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이 강세를 보일 때는 금리 우리나라의 주가도 그러니까 환율도 원화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원화가 지금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고 어제 1,449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거의 1,450원 선까지 갔는데 그런 측면에서 환율 문제가 주식 시장을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여러 차례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은 주식을 투자할 때에는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의 투자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개미 투자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고요. 단타 매매가 많습니다. 선진국 시장처럼 바뀐다면 첫째는 간접 투자 방식으로 좀 전환돼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단기 이익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내가 이후에 노후에 어떤 연금처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안전장치로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금 금리보다는 주식시장에 투자한 것이 이익이 있다 이런 방향으로 선진국형 주식시장으로 전환돼가는 시점,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 한 겁니다. 주식 투자 문화 말씀 주셔서 사실은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만 제 주변에 워낙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 로또 긁듯이 매일매일 주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한 번에 안 보고 이렇게 가리고 보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투자한 종목이 오늘 어떻게 됐나 했는데 이제 색깔부터 보고서 표정이 달라지는 건데 정부 금융당국 수장들이 이 이른바 코스피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투자를 뭐 너무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관련된 발언 한번 보시죠. 자, 권대영 금융부위원장, 빚내서 투자도 괜찮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국내 주가까지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A 자산운용사 임원, 개인들이 빚까지 냈다가 꼭지에 물리면 정부를 향한 거센 비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권혁준 평론가님, 네. 지금 아까 홍익표 대표님 말씀 중에 4,000P는 거품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말 냉철한 말씀 주셨는데 시점이 또 논란인 것 같아요. 금융부위원장이 딱 그 4,000P,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 더 가냐 안 가냐. 왜냐면 외국인들은 이 고점이다라고 보고 팔았던 거잖아요. 네.
딱 그 시점에서 빚내서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말이 금융위 부위원장의 선의와 다르게 많은 아까 제 친구들 이렇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현대중공업 이런 분들한테는 야 이거 5,000피 간다. 땡겨. 뭐예요? 신용대출 땡겨. 이렇게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단타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절대 주식 투자하시면 항상 꼭지에 물리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은 이제는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 시장 관점에서 그냥 팩트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정부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한 게 없다 이건 아니고요. 사실 상법 개정 1차, 2차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붐에 어느 정도 제대로 가치를 받고자 하는 노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그러니까 금융 당국이 그다음에 수장이 이렇게 뭔가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5,000피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문가들은 걸러서 다 이해를 합니다. 네. 이러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주식시장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정부가 5,000피 이거 한다고 노력한대 진짜 갈 수도 있어. 근데 휩쓸려요. 휩쓸리죠.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 그다음에 이제는 주린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주식시장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그런 고위직들의 말에 의해서 또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특히 신용거래 융자 잔고라고 해서 B2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25조 원이 지금 넘어갔거든요. 역대 최대입니다. 예. 그 뜻은 뭐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 정부 말을 믿고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거봐 이게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B2가 사상 최대라는 거예요. 네. 제 주변에 주식 투자하기에 앞서서 컴퓨터 앞에 물 떠놓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반대 매매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만약에 고점 찍고 내려가게 되면은요, 일단 나의 증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강제 청산을 받아요. 그러면 그냥 돈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분들 처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지? 라고 이제는 하시고 무엇보다 이제는 처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요 폭락세를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떨어지는 거를 전혀 감당이 안 되시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팝니다. 팔죠. 예, 겁이 나니까. 그런데 이제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는 오를 거를 수익을 못 누리고 팔 때만 계속 내려갈 때만 팔다 보니까 돈만 날린다 그럼. 돈만 날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뭐 주식 5,000피 간다 이런 얘기는 좀 지양하는 게 저는 맞다. 왜? 나중에 정말 떨어지면 뒷감당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금융 수장들이 이런 주식 시장에 대한 이제 코멘트라든지 우호적인 발음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것이 이제는 뭐 전문가들 말고 이제는 개인 투자 초보 분들한테 우리나라의 대부분 국민들은 개인 투자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말씀은 지양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 비판 보시죠. 주진우, 금융 고위직이 B2 찬양, 코스피 급락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감이다. 조용술 대변인, 서민 대출 맞고 출세하더니 집 사는 빚은 죄악, 주식 빚은 미덕이냐라며 아까 말했던 이 부동산 시장을 대했던 정부의 이 자세와 주식시장에 대해서 다른 이율배반적 모습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일단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죠. 네, 어떻게 보면 투기일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투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여윳돈으로 하는 게 투자고요. 투기는 정말 빚을 얻어서 그냥 한탕 해보겠다는 이게 투기입니다. 거기에 또 이제 투자는 투기죠, 그게 투기죠. 그러니까 이제 또 투자는 뭐 크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투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까지 주는 것. 그러니까 자기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빚을 왕창 얻어서 하는 게 투기인데 우리 주식판이 투기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 이건 적정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주식은 우리 경제가 워낙 개방적이다 보니까 미국 주식과 점점 연동화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 있어요. 어제 미국 주식이 폭락을 하면서 우리도 폭락을 봤고요. 어제 미국 AI 주식의
뭐 과잉론이 있다 보니까 또 우리가 폭락을 했는데 그 점을 뭐 이제 정부의 뭐 주가 정책도 관련이 돼 있겠지만은 어떤 미국 주식의 연동성 문제가 가장 관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정부 당국자가 뭐 무리하게 저렇게 주식을 사라 말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세계 어느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 주식 몇천 피를 달성하겠다고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봐라 주식 오르고 있어. 우리 미국 주식 사면 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미국 주식을 뭐 4만 만들겠다, 5만 만들겠다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런 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왜 위험하냐? 대통령 당선자가 그런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장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연기금이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받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훨씬 많이 벌어가지고 연금을 좀 강화시킬 수 있을 텐데 그걸 빼와가지고 국내에 투자해가지고 폭락을 했다. 결국 국민들의 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과도한 발언이랄까 정부 당국자의 과도한 발언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내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주식은 아까 신의 영역이라고 그랬는데 개미 투자자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약간 이제 원화와의 그 달러와의 연동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달러당 뭐 1,500, 1,600원 오르면은 투자했던 외국 자금들이 빠져나갑니다. 왜? 한국에서 2,000원 해봤자 1달러밖에 안 되길 거 아닙니까? 계속 오르면은 지금 1,000원에 팔면 2달러를 벌 수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동성까지 고려해서 한국 주식은 굉장히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권혁준 평론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궁금하잖아요. 네. 5천을 가느냐, 못 가느냐. 네. 조심스럽게 네.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변수가 좀 많겠지만. 네,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일단 지금의 장 왜 오르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유동성 장세라는 거죠. 시장에요 자금이 넘칩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 장세 때문에 장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흐름을 탔죠. AI 흐름을 완전히 지금 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요즘에 막 뜨고 있는 게 2차 전지주거든요. 다시 한번 뜨고 있는데 그 왜 뜨냐면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얘기하는데 AI가 이제 되려 그러면요. 일단 전기를 공급해야 되고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같이 떠요.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거 다 뜨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총의 30% 이상의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반도체주가 뜨면 코스피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제는 지금 장을 이끌고 있다는 것. 세 번째로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1차, 2차 상법 개정 됐고요. 이번에 이제 3차 상법 개정 지금 뭐 여당 쪽에서 앞두고 있죠. 자사주 의무 소가 이거 된다 그러면 확실히 물론 뭐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있을지라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우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또 이게 정책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경제계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환경은 5,000피가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네, 시장의 환경은 우호적인 환경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근데 주의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정책 모멘텀 주식시장은요 선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좋을 것을 땡겨와서 반영하거든요. 만약에 예상했던 대로 만약에 상법 개정 3차 상법 개정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AI 거품론이 더 불거지고요. 이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곤두박질 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요. 절대 공부 안 하고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빚내서 하면 안 된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절대 반대하는 게 빚내서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예. 진짜. 그러면은 절대 여러분. 그래서 저는 꼭 권유드리는 게 이겁니다. 오늘 밤에 이제는 침실에 눕기 전에 이제는 와이프나 아니면 남편에게 오빠 오늘 주식 투자해 한번 물어보시고 네. 그 무슨 돈으로 주식 투자했냐 물어보시면서 캐물어라. 캐물어야죠. 캐물어서 자금의 출처를 자금 출처 좀 해라. 꼭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권혁준 평론가님과 함께 재미난 또 주식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